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국리입니다. 공수처가 직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합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습니까? 직위원 같은 판사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수사합니까? 직위원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것, 우리는 그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다니는 자인데 얼마나 책 잡힐 일을 많이 했으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서 윤석열 빼내주고 세워라 내워라 재판을 하면서 결국 윤석열 석방까지 시간 끄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직위원은 절묘하게도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신청한 날, 또 룸사롱 의혹이 터졌을 때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니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는 법원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추석 특집 방송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꽃미녀 천사님도 생일 축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바람에 맞서는 흰사자 앵커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꽃미녀 천사님, 거미줄 최정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할게요. 어제까지 진행했던 정어리몰의 추석 선물 대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가지요. 오늘부터는 택배 발송이 마감돼서 주문하신 상품들 배송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정어리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오늘부터 해피 추석 특가전을 진행합니다. 긴 연휴 동안 여러분들께 평소에는 드리기 어려웠던 상품들을 정말 획기적인 가격으로 무료 배송합니다.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상품으로 우리 정어리원들이 모두 사용하고 계시는 이 정어리 선크림을 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계절 아닙니까? 햇살도 따가워지고 가을 햇볕이 여름 햇볕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데, 정어리 선크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정말 등급도 좋고 향기도 좋고 백탁 현상도 없고 눈시림도 없고 번들거림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저는 매일 바르는데요. 이거 바르면은 참 향기로운 남자 될 겁니다. 여성은 물론이고요. 이번에 한 개 9,900원 무료 배송 획기적으로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또 특별 사은품으로 10개 이상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7만 원 상당의 바디워시, 바디로션 세트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렇게 진열돼 있죠. 이번에 정어리몰이 준비한 해피 추석 특가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10월의 둘째 날 10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진 건 좋은데 감기 걸리신 분이 주변에 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죠. 윤경업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밝은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군의 날 행사부터 잠깐 좀 돌아보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한 거 그 의미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어제 몇몇 군인들 훈장을 받았는데 우리 박정훈 대령 보국 훈장 받은 거 보면서 정말 뿌듯해하는 분들 많으셨죠. 박정훈 대령 훈장 받는 모습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다음은 보국훈장 3일장 박정훈 해병대령입니다.
보국훈장 3일장,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령 박정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훈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예. 참 박정훈 대령 그 모습 언제 봐도 의젓하고 의연하고 정말 참 군인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소. 우리가 박정훈 대령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박정훈 대령께 훈장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훈장 수여는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었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의련 여러분들에게 그간 응원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받은 훈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저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격려 메시지를 받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박정훈 대령 올림 그러셨어요. 박수. 야, 말도 잘해. 네. 저도 뭐 이렇게 큰 행사장에서 한 두세 번 뵀는데 그 행사장 본인이 이제 이렇게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는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한치 흐트름이 없이 앉아 있고 서 계시고 국민들한테 아주 깍듯이 대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이렇게 뭔가 또 상도 받고 견도 받으면 약간 으쓱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좀 조금 우쭐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도 가장 낮은 자세, 강직하고 청렴한 자세를 취하는 걸 제가 직접 두 번 뵀거든요. 와, 정말 대한민국 참군이구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켰구나.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박정훈 대령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예. 마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보국훈장 3일장. 3일장 네. 뭐예요? 그건 제가 어떤- 찾아보니까요. 예. 지금 대한민국 훈장이 맨 위에는 무궁화 훈장부터 예.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건국 훈장, 또 국민 훈장, 무공 훈장, 그리고 근정 훈장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 보국 훈장이라는 여러 등급이 있죠. 보국 훈장 내에서도 5등급으로 나뉘네요. 보국 훈장은 우선 국가의 안전 보장에 기여를 한 군인, 군무원에게 주는 훈장이네요. 그 맨 윗등급은 이거는 이제 계급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장군 해당인데요. 박정훈 대령이 받으신 3일장은 소령에서부터 대령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받는 훈장이네요. 등급에 따라서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래 등급 5등급에 있는 분들은 소위에서 대위 예,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위에 물론 당연히 장군들 별에게도 주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제 가장 높은 계급의 별에게는 통일장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박정훈 대령은 지금 3일장이잖아요. 정말 합당한 예우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 아닌가?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어제 그 박정훈 대령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이재명 대통령 보고 또 훈장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어제 유심히 봤던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대 열중시 어떻게 하나 비교되죠. 그거였는데 어제 제대로 했죠. 혹시 그 영상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대통령께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청 전무 흔들어 글. 충성 세우 글. 하나 둘 셋. 세워 청
부대 열중시요. 부대 열중시오. 열중! 슛! 참모 열중 슛.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 간단한 것은 아니, 당연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안 하면 예. 이대로 있다가 죽어야 돼요. 윤석열이가 저는 지금도 우리가 방송에 다뤘는데 네. 어리버리하다가 쩝쩝쩝 하고 끝나고 두 번은 그러고 한 번은 아예 없애버렸죠. 제일 나쁜 건 저는 그거라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맨 처음에 잊어버렸어요. 네.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쳐야 되는데 아예 없애버렸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짐은 실수하지 않는 자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통치를 했던 자거든요. 아니 자기가 잘못하면 고쳐야죠. 자기가 잘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바이든 날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다 듣기 평가를 하게 만들고 자기가 바이든이라고 말해놓고도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자였던 거죠. 저는 윤석열이 그 부대 열중시와 생략 보고 그자가 그걸 생략할 정도로 뭐 이제 정신머리가 없지만 재병지휘관은 알아서 부대 열중시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부대원들을 쉬게 해줬잖아요. 열중시효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다. 예.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계엄령을 내리고 내란을 저질러도 일선에서는 현장에서는 머리 박힌 제대로 된 군인들이 있다. 전 윤석열이 그거 볼 때마다 재병지휘관이 더 돋보이더라고요. 예, 어제 국군의 날에서 참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 상징적으로 느끼는 거. 이재명 대통령의 부대 열중시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훈장 받는 모습 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를 했던 의도, 이 시점에서 왜 자주국방을 유난히 얘기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회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환이 아니라 회복. 예. 그랬었죠. 그동안 우리는 전환했잖아요. 예, 우리가 의당 가져야 될 것을 지금 다시 찾아오는 거. 이걸 그냥 미룬 상태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되면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보수 정권에서 이걸 계속 뒤로 밀어버렸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작동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이 흔히 입에 담았던 국방 카르텔, 바로 그게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은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했죠. 북한 GDP의 1.4배를 우리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저는 여러 자신감을 함축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연결돼서 나온 얘기가 회복이 아닌가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그 단순 전환이 아니라 예. 당연히 자주국방 또 자주독립국으로서 세상에 전시작전권, 작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시작전권이 지금 한국군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승만이 상납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 마치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것처럼 다시 전시작전권도 회복함으로써 완전한 자주독립 또 완전한 광복까지 다시 우리가 되찾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바꿨다 하더라고요. 네. 김남준 대변인, 새로 된 네. 대변인이 밝혔는데 원래 전환이라고 이제 통상적인 단어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환수. 회복이다, 예. 환수다. 아니 원래는 환수란 썼다가 네. 이제는 회복으로.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 환수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변경, 그 변경의 방점을 찍히는 거고 회복이라는 거는 원래 것으로 그냥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그런 의미라서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걸 쓴 거를 보면은 정말 자주국방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타이밍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자주국방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굴종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자주국방 발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는 지금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28,500명? 뭐 24,500명에서 28,500명 하여튼 그 언저리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한번 둘러본 분들은 주한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잘 만들어진 단일 기지라는 거잖아요. 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를 보면 그런데 한국군과 미군 간에 지금 어마어마한 밀고 당기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머니머신 얘기하면서 흔히 말하는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더 돈을 많이 내라. 근데요, 우리는 그 평택 기지를 만드는 비용 90%를 우리가 다 대줬습니다. 땅도 무상으로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가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 거 하나, 또 하나. 아까 전시작전권 회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보수 매체나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 북한 핵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졌냐. 무슨 얘기냐. 위성이라든지 이렇게 북한 핵을 추적하고 그걸 탐지하고 또 요격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췄느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회복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그거에 우리 대통령이 저는 충분히 우리 자신 있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은 예. 당연히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 노무현 정부 때 양국이 공식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협의가 진행이 되다가 예.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때부터 그냥 갑자기 안 해버린 다시 겁니다. 없어졌고. 매우 굴종적인 자세예요. 예. 그거야말로. 그리고 아니 이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작전권은 한국 군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그 바탕 위에 한미 간의 동맹 또는 한미 간의 군사협력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작전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해도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미 북한을 제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인근의 어떤 일본이라든지 이런 위협에도 굉장히 능동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전력이 갖춰졌는데 그래도 혹시 모자람이 있다면 당분간은 한미 군사동맹 협력을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근거없이 그냥 불안을 부추기는 거죠. 마치 전시작전권 회복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사실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 뭐 지금 국군의 날 자주국방 얘기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협상이라든지 또 그 협상도 협상이지만 그 기저에 트럼프의 그 극우화된 여러 가지 현상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 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군을 투입해서 막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수록 이 프레임을 극우 쪽으로 갖고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동맹이고 뭐고 막 수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장군들까지 800명인가 다 불렀어요.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2시간인가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네들 내 말 똑바로 잘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건 꼭 계엄하고 똑같은 상황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산다는 얘기가 참 트럼프 빨리 노벨상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노벨상을 못 받으면 미국이 모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하려고 800명 지휘관 부른 겁니까? 트럼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My message to you is very simple. I am with you. I support you. And as president, I have your backs 100%. You'll never see me even waver a little bit. Together over the next few years, we're going to make our military stronger, tougher, faster, fiercer, and more powerful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I rebuilt our nuclear, as you probably know, but we'll upgrade that also and just hope we never have to use it. We have to hope we never have to use it. So if this works out, we'll have 8 in 8 months. That's pretty good. Nobody's ever done that. Will you get the Nobel Prize? Absolutely not. They'll give it to some guy that didn't do a damn thing. They'll give it to a guy that wrote a book about the mind of Donald Trump and what it took to solve the wars. And he'll get the Nobel Prize will go to a writer. No, but well, let's see what happens. But it's be a big insult to our country. I will tell you that. I don't want it. I want the country to get it. It should get it becaus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hink of it. So if this happens, I think it will. I don't say that lightly because I know more about deals than anybody. This is what my whole life was based on. 딜. 딜이 인생의 기반. 아니 그 조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야 노벨상 위원회 우리 핵 가지고 있어. 나 노벨상 안 줄 거야. 꼭 이렇게 들리는데요. 거의 위협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이죠. 네 정말 노벨상 안 주면은 너네 무사하지 못할 걸 거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트럼프의 어떤 이런 연설에 기반해서 미국에 있는 그 지미 펠롱쇼인가요? 거기서는 아예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으면 트럼프는 스웨덴, 노르웨이에 핵을 투여할 것이다. 이런 쇼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노벨상 줍시다. 예. 이번에 그 앞에 모셔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크게 기여한 다음에 그냥 가져가라! 노벨상. 근데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에서 굉장히 비판적을 하는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문제는. 아, 왜 비판적이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통계 보셨어요? 트럼프가 지금 가자 전쟁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7개의 전쟁 운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만약에 중재해서 거기에 평화 뭔가 체제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살상당하는 전쟁이잖아요. 가자 전쟁 오늘 아침에 나온 통계 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살상된 사람들이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추정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10만 명이에요. 그 10만 명 중에 90%가 민간인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쪽 사상자는 몇 명인지 보셨어요? 공식 통계 1,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제노사이드예요. 인종 지금 학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을 이스라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근데 그걸 지금 네타냐후를 트럼프가 뒤에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가공할 만한 전쟁 살상인데 그걸 노벨 평화상을 주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내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죠. 나홀로님 옛다 받고 제발 착하게 살자. 푸푸님 괴물상 줘야 됨. 김형효님 어글리 노벨 평화상 주죠. 평화상. 아유 참 저렇게 그 유치하고 천박하고 저런 사람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천박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댓글에 보니까 노벨 협박상을 줘야 된다는 노벨 추태상, 노벨 협박상. 그러니까 평화상을 바라는 자가 저렇게 위협적으로 협박적으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저 말을 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모여있던 800여 명의 자신들의 장성을 앞에 세워놓고 말을 했다는 게 더 모순이고 문제입니다. 아, 정말 창피해요. 듣고 있으면서. 아니, 미국 국민들은 저런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부끄러울까요? 야, 존말 하는데 노벨상 줘. 노벨상 안 주면 알지. 딱 이런 거 아닌가요? 아유, 유치찬란해. 근데 자기한테 달라고 계속 때를 써놓고는 마치 나는 관심 없어. 우리 나라한테 줘. 또 이렇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참. OYS님, 노벨 평화 파괴상 하나 만들어서 트럼프한테만 유일무이한 수상자로 선정해서 줍시다. 보스형님, TV님, 이리와 노망상 줄게. 아이고. 자, 이래서 자주국방.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 이야기 하죠.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죠. 뭐 이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우리 각자 힘을 키우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지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는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위에 있죠. 미국 참 가짜는 것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위원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짜로 계산하는 구속기간을 시간을 따져가지고 기상천외하게 전무후무올시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시간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법원이 다 시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딱 그거 한 건이에요. 그 뒤로는 지금도 다 다시 날짜로 하고 있어요. 딱 그 한 건을 윤석열한테 적용해서 석방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탈옥을 시켜줬지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룸사롱 가서 접대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있을까?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다녔길래 윤석열 그 무리들, 패거리들의 안테나에 걸렸을까? 그래서 딱 코가 껴인 거 아닌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미친 짓을 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시점에 2월 4일 구속 취소를 신청한 날 휴대폰을 갑자기 바꿔요. 6년 동안 잘 쓰던 거를. 그것도 바로 바꾸면 우리는 그냥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꿨다가 5분 있다가 또 그전 전화로 왔다 갔다 했다가 새벽 5시에 또 휴대전화를 다시 바꾼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몰라. 또 룸사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그때 또 휴대전화를 바꿔요. 이러니 압수수색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봐야 뭔가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봐야. 더군다나 대법원이 윤리감사관실에다가 야, 직위원이 이렇게 뭐 술 마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봐. 그랬는데 5달째 질질 끌다가 아, 이거 우리가 발표하면은 뭐 봐줬다고 할 거니까 민간인들 포함한 감사위에다가 넘기자. 이미 그때 넘겼을 때 우리는 너네들 이거 봐주려고 하는구나 다 알았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아니 뭐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수사 결과 봅시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 수사 결과 보기로 했어요. 아,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 해야죠. 압수수색 영장 누가 발부합니까? 법원이 발부하죠. 근데 발부를 안 해줘?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법부를 믿겠습니까? 이런 법원을 믿겠습니까? 이런 직위원을 믿습니까? 이런 조의대를 믿고 있겠습니까? 직위원 압수수색 적어도 이건 그 전에만 했어도 뭐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휴대전화 바꾸기 전에 신청했던 것이 기각이 된 거죠?
예, 이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도 이걸 신청했지만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는 아예 기각을 하고 이 사실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또 외부 위원을 6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감사 결과상 뭐 지기현이 말한 그대로를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MBC가 휴대전화 교체한 사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독으로 보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번에 이제 다시 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당초에 그 제보를 했던 그 사진을 직접 제보를 했던 그 사람이 얘기했던 바로는 자신과 함께도 룸사롱을 뭐 10년간, 수년간 뭐 20여 차례 갔다. 1년 동안 뭐 그레이스라는 곳에는 7번 갔고 다른 곳에는 뭐 10여 차례 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룸사롱에 간 비용은 전부 다 자기가 직접 계산했다. 이런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 지기현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뒤에 즉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제보를 했던 그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두 공개가 되고 하니까 더 이상 협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면요. 지기현의 휴대전화가 마침 공교롭게도 3월 2일 그리고 5월 16일 최종적으로는 5월 18일에 교체되는 것, 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통신 기록이라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발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동안에 대법원이 판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6년에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은호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 리퍼블릭. 예.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착수했는데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그 김 부장판사가 나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입출금 내역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대법원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안 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조사를 안 하고 조사를 끝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김수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징역 5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최민호 당시 수원지법 판사가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근데 그때도 윤리감사관실이 소명자료 딱 최 판사가 낸 거 이것만 두고 문제 없네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또 이제는 어떻게 됐냐. 역시 검찰 수사해가지고 그 비리 사실로 확인되면서 징역 3년 확정됐어요. 징역 5년, 징역 3년 확정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윤리감사관실이 그래 문제없네 이렇게 넘어가. 이런 윤리감사관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슬렁슬렁인가 알 수 있는 건 이번 발표에도 그랬잖아요. 지기현이 문제의 룸사롱에 변호사 2명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제출해서 조사해봐 했더니 하는 얘기가 1차는 지기현이가 15만 5천 원어치 먹은 거 돈 냈다고 하고 2차는 거기 갔는데 지기현이는 먼저 나오고 뭐 변호사 2이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셨다? 자기들끼리 계산했다?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저는 검찰의 정말 유치찬란한 그 발표 99만 원 접대 검사들 3명 갔는데 1인당 뭐 100만 원 아래 어거지로 뜯어 맞춰가지고 발표했던 딱 그거하고 똑같은 판박이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지금 하늘을 가리는 아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2건에 그걸 갖다 그대로 연장해서 본다면 이거 역시도 너무나 뻔한 건데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꼴인데 거기다 대고 공수처가 하려고 하는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했다. 뭐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대법원은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기현은 너무나 수상할 만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휴대전화도 공교롭게 딱 맞춰서 그때 마침 교체를 했고 그리고 재판 진행도 굉장히 이게 정말 재판 진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물론 윤석열이 지금 출석하지 않고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증인에 대해서 이제 막 변호인들이 막 이제 증언을 방해하는 식으로 막 야유를 하고 그럴 때 오히려 변호인들을 자제시키는 게 아니라 화내면 지는 겁니다. 화내면 지는 겁니다. 이게 소송 지휘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재판 진행 과정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은 분명히 이거는 본인이 반드시 이 재판 1심을 끝내라는 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안면 몰수하고 가는 거고 대법원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지 않을 거야라는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은 강제 수사가 안 되고 임의 수사만으로는 뭐 자발적으로 직현이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안 내면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윤리감사실이 아니라 뭐 판사 피호실이죠. 판사 피호실. 비리 판사 피호실이 돼버렸는데 이 차를 뭐 모르는 장소를 갔다는 식으로 발표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건하게 먹으면 2차 갈 때 뭐 어디냐 이렇게 사전에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충. 납치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곳은 예약제라고 합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에 가는데 저명한 단란주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저명하다는 게 아니라 좀 술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업계에서. 네, 업계에서 그걸 모르고 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금방 일어섰다? 오랜만에 만난 변호사들이라는데 사진관인 줄 알고 예. 들어간 겁니까? 사진을 찍고 나오고 사진관. 오늘의 명언이십니다. 오늘의 전혀 앞뒤가 맞지 명언입니다. 않고 그리고 제가 다른 법조인들에게도 계속 제가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들어보면 윤석열 석방 전후에서 또 다른 변호사가 접대를 했다 이런 제보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는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지기현 말이 거짓말이다. 뭐 가끔 조용히 지 혼자서 김치찌개 소명만 먹는다. 뭐 삼겹살에 대접받는 적이 없다는데 여러 지금 법조인들이 이해관계인들이 건하게 대접을 해줬다는 제보도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전체 법조인의 명예와 신뢰가 걸려 있거든요. 지기현과 조이드 때문에 아마 정말 검찰에 비해서는 판사들이 훨씬 더 좋은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럴 거로 보는데 완전히 대한민국 사법부 인상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기현 덕분에란 표현을 굳이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최재현이라는 박상용이라는 오만한 두 놈들 검사 덕분에 검찰 해체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기현 판사 덕분에 내란 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내란 종식하고 이 내란을 끝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뿌리 깊이 썩어 있는 검찰과 사법부 말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다시 침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판사들 이렇게 해서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언제 대한민국에 이런 특권 계급이 존재합니까? 그건 없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룸사롱 가서 몇 천만 원어치 술 접대받아도 검찰에서 이거 n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그 숫자 아래로 딱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검찰 반성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라. 그래서 너네들 기소만 전담하고 수사는 넘겨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또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 검사들 항명에 대해서 저는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당장 다 엎어깨라. 다 징계하고 정리해라. 그랬는데 좀 당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특검이나 법무부나 이런 데는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40명이라고 하지만 40명이 전부 다 같은 마음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야 우리가 한번 이거 집단행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동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동자들이 40명 중에서 뭐 대략 9명 정도 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파견 검사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냥 부장 검사들이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거기다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딸려 넘어가니까 특검에서는 여태까지 일 잘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알고 누가 그런지 저는 특검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중기 특검이. 그리고 사실상 민중기 특검이 1대1로 면담만 해보면 누군지 바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자들이 그 다음날 바로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검찰에서도 막 득달같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최희병 특검에서도 같이 손을 잡고 내란 특검에서도 손을 잡고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최희병 특검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 없다. 내란 특검에서도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뭐 검찰 리플스에서 저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고 아주 일부만 사표를 내고서라도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반응이 있으니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렇다면 이 9명에 대해서는 저는 9명이든 그 주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잘한 사람이 티가 나는 거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한 사람들까지 도매급으로 욕먹지 않게 저는 이 주동자들에 대해서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그리고 생각이 주동자는 처벌해야 된다. 네. 주동자를 찾을 수 있는 사진 제가 슬쩍 봤습니다. 네. 혹시 보셨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소환됐을 때 그 앞에 나와서 도열 12명. 그 12명이죠. 예. 전 뭐 그들을 그대로 부르면 그것들은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간다? 전 그건 기강이 서지 않는 거라고. 그거 검사입니까? 조폭입니까? 조폭이죠. 그게 참. 우리가 그 김건희 특검에 KT의 김건희 가 개입해서 사장 불법으로 앉혔다. 네. 고발장 내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연락을 안 해놔가지고 저희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심우정이는 엄청난 영지를 받고 들어가더군요. 근데 진짜 저는 그 40명도 신임 변호사 말씀처럼 주동자를 중심으로 징치를 해야 하는 거 맞지만 너무 다들 괘씸한 게요. 그 정치검찰이 해체된 날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과잉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때 결국은 기소를 원래 못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소를 강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기동민, 이수진, 김영춘, 김갑수 무죄 사건, 무죄입니다. 이번에 나왔는데 정치검찰 해체된 날 나왔는데 지금 이게 전말에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검찰 다수가 아예 김봉현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말만 듣고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는데 민주당의 전현 직원들을 마치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버렸거든요. 지금 하나씩 이제 법원 판결문 나오는데 판사도 너무 기가 막혀서 판결문을 쓴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최소한 아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어떤 멀쩡한 정치인 4명을 사법살인하는데 검사 수십 명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수사관까지 달라들어갖고 죽이게 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어요.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통으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도 다수의 뭐 검사들은 묵묵히 아닙니다. 전체가 완전히 범죄 집단이고 공범 집단인 겁니다. 사실상. 그래놓고 와서 그 특검이라는 것의 특성상 항상 수사기소를 같이 하게 되죠. 앞으로 그것은 검찰청이 해체돼도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기소 같이 합니다. 특검은. 근데 그 모순적 상황이라고 그걸 민중기 특검이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저는 이 40명 전부 다 돌려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던 사건 마무리한다 했으니까 하던 사건까지 시키고 이제 공소청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역량 있는 수사관들이 이렇게 파견 교체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기간 연장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법 개정해서. 왜냐하면 혐의만 16개인데 지금 고발된 사건까지 하면 김건희 범죄는 한 50가지 가까이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직 수사가 남았으니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들이 끝나고 나서도 검찰청에 돌아가고 나서도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유예 기간이 1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해가지고 또 어떤 의원들을 또 어떤 식으로 올가매서 이렇게 뭐 사건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진짜 서약서라도 받든지 그런 걸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그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은 공무원입니다. 맞습니다. 꼭 정부가 명령해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거기 안 갈래, 돌아갈래. 이게 됩니까?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복무를 하지 않겠다. 직무를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무원법 위반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고 직무 유기를 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한 거예요. 아직 뭐 실질적으로 직무 유기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충분히 징계 사유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단 행동 자체가 또 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이죠, 불법. 네. 그러니까 법원은 성역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 검사는 우리밖에 할 수 없어.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얼마나 오만한 집단이냐면요. 이번에 집단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옛날에 윤석열 때도 집단행동 엄청 했어요.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요. 이제 군사 쿠데타 말고 검찰 쿠데타. 근데 단 한 번 이걸로 징계나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교사 공무원들은요. 시국선언하거나 집단행동하거나 뭐 아무튼 시국에 대한 입장 낼 때 여럿이 모여서 입장만 냈다면 모조리 검찰이 다 그 사람들은 공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엄벌하고 압수해가고 난리 폈습니다. 교사 공무원들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뭐 정교조,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요. 근데 본인들은 그보다 더한 짓을 해도 한 번도 징계든 수사든 기소든 되질 않습니다. 이게 검사 판사들이 그동안 누려온 수십 년의 어마어마한 불법 특권인데 이걸 깨자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 집단항명이 분명한데 이거를 지금 겁이 나가지고 왜 이게 민중기 특검한테서 일어났는가도 봐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뭔가 좀 장악력이 떨어진 거 아니었나. 그런 틈을 노리는 겁니다. 검사들은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은주님 왜 토닥여 줍니까? 뭘 잘했다고 토닥여 줍니까? 반면교사의 표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장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죠. 검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특검인데 죽을 힘을 다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골질을 합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100번 오르신 말씀이에요. 추미애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검사들한테 경고한다.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마라. 우리 검사니까 통일교 교주 영장도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엄청나고 특별한 과업을 해내겠어? 그러니 수사권 없앨 생각이란 애시당초 하지 마. 민중기 특검은 우리 명령 받들어. 기소 후에도 아무나 공판검사 할 수 없고 우리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하게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괜히 해주는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 방자도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사들 문화를 굳이 좀 숫자를 동원해서 얘기하자면요. 과거에 윤석열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특수부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잡아서 15%, 대략 한 10%,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들만의 세계에 대해서 전관예우, 뭐 상명하복 끈끈이 묶여가는 거 좋아요. 나머지 검사들은 사실은 묵묵히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이 그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가 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이자들이 발탁되고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 다른 목적이 있었긴 했지만 결국 그 자들이 아까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하신 딱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다수를 차지했던 일반 검사들조차도 특수부화돼 버리는. 그래서 지금은요 이 구분이 그냥 상당히 많이 묽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해체라는 더 큰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작은 잡음, 이거를 확실하게 무마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나오는 숫자 2,300명의 검사, 7,000명의 검찰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는 거, 공소청으로 보내는 거 어떻게 교통정리할 거냐,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이거 하나 못하면 이게 공권력입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경재님, 이병철 TV 사이다 보시면 검찰의 5가지 반격 음모 분석한 게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이병철 변호사 모시니까 반격 음모가 5가지가 있다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지금 이렇게 검사들이 집단항명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제일 좋아합니다. 김건희가 더 좋아해요. 아이고 이제 잘 됐네. 검사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수사 제대로 하겠어? 나는 이제 풀려날 일만 남았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좋아합니까? 국힘입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곧 없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막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뭐 그냥 단순한 물타기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일교로부터 엄청난 뭐 지원 받고 또 당원 가입까지 해가지고 후보 조작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야 이번에는 말이야 김민석 총리가 어떤 특정 종교로부터 지금 막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만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맨 앞에 진정호 옛날 사격했던 그 국회의원이 섰어요. 그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유감스러운 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서립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으며 그 어떠한 정당 및 정치인에게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본 종단의 종교적 존엄과 종단 신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 본 종단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저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특정 종교단체가 어딜까? 요즘 하도 통일교가 많이 나와서 통일교인가 했더니 우리가 궁금해할까봐 아예 이제 그쪽에서 먼저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불교 태고종이더라고요. 태고종에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유감스러운 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서립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으며 그 어떠한 정당 및 정치인에게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본 종단의 종교적 존엄과 종단 신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 본 종단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진정호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니라면 지금 면책특권이 보장이 안 되죠. 그렇죠. 기자회견 형식을 빌었는데 예. 뭐 기자회견 형식을 빌었지만 자신은 직무상 그런 기자회견을 이걸 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발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태고종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한다고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 녹취된 내용만 살펴봐도요. 이게 김경시 의원이 바로 나왔어요. 내가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저게 뭐냐면은 하면서 자신은 종교단체 누구랑 뭐 상담을 한 적도 없고 자신이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민원 이야기를 듣다가 뭐 자신의 회원이 한 3,000명인데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마치 무슨 집단 가입을 안내하는 것처럼 된 것은 악의적인 편집이다, 왜곡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녹취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뭐 진정호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 녹취 전체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저는 쉽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저런 의혹을 제기한 걸까요? 제보? 어떤 사람이 사경연맹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니 어떤 단체가 우리가 회원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당원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당원 가입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사실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가입한 김에 누구를 좀 나중에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김경시의원이 그게 아니라 특정 종교인지 알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 돕자 했으면 그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죠. 그것은 민주당도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본인은 절대 그게 아니다. 양심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통일교와 신천지 또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 입당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경선 결과를 불법적으로 왜곡한 거에 대한 물타기로 진종호와 특정 사경연맹 어떤 전직 관계자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흔적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제가 지금 판단은 조금 유보하면서 보겠습니다만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경시 의원이 한 얘기 중에 대화 상대가 누군가를 밝혔잖아요. 네. 사격연맹 부회장이라는 맞습니다. 예, 전 사경님은 부회장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종호 의원에게도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사격으로 제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사격으로 서로 엮여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중 플레이를 한 건지 아니면 김경이라는 시의원과 얘기하면서 이걸 덫을 혹시라도 놓은 건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조차도 저는 같이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안진걸 소장께서 딱 정리하셨잖아요. 이거 통일교 신천지 뭐 이런 걸로 국민의힘이 뭐 11만 명, 12만 명 당원 뭐 몽땅 가입해서 이게 전체 판을 흔들었다. 이거에 대한 딱 물타기 용도인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저렇게 태고정에서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으니까 이건 뭐 제가 보기엔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종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종호가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 동작구에 가서 위드훈이 회원들과 함께 한동훈을 위해서 책임 당원이 되어달라면서 그렇게 당원 가입을 목 놓아 외쳤던 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 여기 지금 허락 받고 온 거 맞냐면서 오히려 거기서 진종호에게 막 항의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진종호가 약간 그런 자입니다. 막 대도 않는 짓을 막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행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경원과 한동훈의 사이 어떤 사이입니까? 막 그 토론 실시간 생방송 되는 토론회에서 나경원에게 저에게 청탁하셨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청탁하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경원을 직격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그런 한동훈을 하필이면 나경원 지역구에서 홍보하던 자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 제가 기소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까? 네? 네, 했습니다. 근데 이 장정희 전 서울사경연 부회장이 뭐라고 밝혔냐면요. 절에 큰 행사가 있으면 전국에 있는 여러 종단 불교 신자들이 기도에 모이고 그런 분들의 명단이 한 3,000명 정도 나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김경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사경연맹 전 부회장 만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뭐 어쨌든 관련 있는 사람이 뭐 큰 절에서 같이 행사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된데 이야기하고 뭐 당원 가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안내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무슨 특정 종단하고 결탁이 되고 유착이 된 겁니까? 예. 큰 절에서 큰 행사하는 사람 명단 3,000명을 자기가 있다고 밝혔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가 불교에 맞지만 특정 종파 신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미 이 사람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건 팩트를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장정희 전 서울시 사경연 부회장이 내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으니 당신 우리하고 좀 손잡자 뭐 이런 정치적 거래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김경시 의원이 어떤 부적절한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아요. 예. 예.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태성님이 오늘의 댓글입니다.
진종호는 관역을 잘못 쐈어요. 지금 처음이 아니죠. 남의 관역에다 총 쏴가지고 점수 더 그쪽에다 떠야지. 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일교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자유롭게 됩니까?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은 1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예, 덕분에 저희가 한 잔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제가 생일인데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참 쑥스럽네요. 근데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변함없이 님이 제 음력 생일 8월 11일에 맞춰서 81,100원 쏘시면서 신호탄을 쏘셨네요. 변함없이 님 책임이 크군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백운계 앵커님 새젤기잖아요. 새젤기.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 세상에. 예, 예. 진실행님 앵커님 생일 축하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베르사유의 장마님 앵커님 생신 경축합니다. 우리들의 앵커님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최송환님 앵커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박혜림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김종희님 존경하는 우리 앵커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신을 그냥 넘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정어리 언니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것도 제가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감사해서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야! 이게요 남자친구 상식이 님이 제 생일 축하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한 땀 한 땀, 정말 한 땀 한 땀 십자수로 다 엮은 거예요. 보석을. 퀼트? 보석. 보석. 네. 이게 하나하나리 반짝거리죠? 네. 그러니까 제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그랬을까요? 저 김건희가 탐낼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어떡하지? 김건희들 이런 거 받아보겠습니다. 김건희가 탐낼 것 같아. 보석이 있다고 그러니.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거 딱 이렇게 야. 했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아주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이거 제가 영정사진으로 쓰려고 아니 뭐 수십 년이 그래서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은 영광의 사진으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네. 영광 사진으로. 생일 아이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앵커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축하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이은주 반장님이 보내주신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딱 있는 케이크 또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어요. 나옵니까? 떡이에요. 예, 나옵니다. 떡이에요, 케이크예요. 떡이죠. 케이크. 떡. 케이크인데 그렇죠. 그게 옛날에는 떡 케이크가 밑에 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밑에 떡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자, 이따 하나 드릴게요. 네. 이제 편안하게. 정말. 그리고 센스 여러분들 만점. 앞에 있는 커피는 네. 오늘 또 카페지기. 카페지기님이 네. 잘 마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참 쑥스럽구만. 일단 배웅 앵커님 최고의 선물로 이번 주에 82만 원 일단 돌파합시다, 여러분. 한 군데씩만 더 올리자고요. 네. 저도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방에 올리랍니다. 지금 생각났어요. 그 방에 안 올렸네. 네. 예. 예, 철수드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시면 그것부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민중기 특검에 있는 그 검사들 40명
네. 집단 반발했잖아요. 네. 겁대가리 없이.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우리 그 이병철 사이다에서 네. 이걸 예견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이놈들 음모를 네. 이렇게 할 줄 알으셨어요? 왜냐면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어. 그건 제가 뭐 안 보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예. 검사들한테 요새 제가 또 통화도 많이 하거든요. 예. 걱정되니까. 이자들이 움직일 거다. 예, 예. 판사들도 그렇고. 어. 그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해 준 여러 이제 판사들이 이러저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한 5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예. 이 검사들의 어떤 5가지 업무, 예. 어떤 반혁명 세력들의 예. 이제 그거를 또 제가 한번 했죠. 어제. 뭡니까? 5가지 음모가? 지금 이제 검사들이 하고 있는 그 김건희 특검에서 돌아가겠다. 그게 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 내란 특검 저 최상병으로 지금 여론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얘들이.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전현직 검찰총장들 모임 검찰 동호회. 예. 그 한상대 한상대. 회장. 예. 그 한 번이 뭐 헌법소원 내겠다. 근데 뭐 전직은 헌법소원 자격이 없어요. 이제 위헌이다 이거는 헌법의 검사의 영장 청구권, 뭐 검찰총장을 국무회의가 심의한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돼야 뭘 자격이 있어요. 예, 예. 뭐 현직 뭐 검찰총장 또는 대행. 그러니까 이제 젊은 검사들이나 평검사 또는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수뇌부 너거는 뭐 하냐. 지금 노만석인가 그분이 총장 대행이잖아요. 대행하고 있죠. 대검에서 헌법소원을 내야지 청구인 적격도 있고 그렇게 투쟁해야 된다. 그 이제 헌법소원 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사표 내자 그냥 집단. 근데 집단 행동하면 또 이제 범죄로 처벌받으니까 이제 작년에 그 의료대란 그 뭐 제가 잘 알지만 전공의들 12,000명이 한 방에 그냥 가운 벗고 나오니까 뭐 다 마비되고 결국은 이겼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2,500명 검사들이 다 그냥 사표 내자. 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뭐 적인데 그럼 뭐 우리도 뭐 계속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그게 세 번째 그게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5개 형사재판이 현재 각 판사들이 기일을 추정, 추지정 5년 임기 이후로 이제 연기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자세히 썼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래서 추정해놨는데 그 이제 판사하고 손을 잡자 이거죠. 판사들도 지금 두들겨 맞고 개혁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판사들이 추정을 했는데 다시 재판 열 거야. 이거는 뭐 어렵고 근데 내년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는 시즌이니까 그때 이제 거국 성향의 판사가 만약에 그 재판 맡으면 나 다시 재개할 거야. 재판. 예. 그 판사 마음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판사들의 기일 추정 결정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검사가 그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항고, 재항고 해가지고 재판을 다시 열도록 만들자. 이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이놈들이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하나하나 꺼내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조직적으로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애들도 아니고 그 정도로 또 배짱이 있질 않아요. 배짱이 없어 겁이 많은 자들이에요. 아니 근데 40명 가운데 한 명도 나는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 없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위기의식이 엄청 강하고 또 이제 그 내란 특검에 파견된 40명은 어떻게 보면 좀 선봉대 느낌의 예. 좀 굉장한 자기들 나름대로는 각오를 하고 한 거지. 이탈자가 없도록. 예. 물론 거기에는 주동자가 있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해하는 사람도 그 있는 거지. 주동자들 색출하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심우정이 특검 나왔을 때 도열했던 12명이 주동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겠죠. 네. 예, 뻔한 거죠.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론은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놈들 다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민중기 특검하고 정성호 장관은 그래도 당장에 지금 해야 되니까 뭐 좀 다독이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독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수사에 방해하거나 또 앞으로 대법원까지 그 공소유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짓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죠. 새로 세팅하는 거는 일주일이면 돼요. 뭐 그 사람들 없으면 수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2,500명 검사들 중에 또 아주 착하고 민주적인 검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징계위로 보내버려야 돼. 원대 복귀시킬 게 아니고. 아니, 이 사람들요, 진짜 뭐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단어로 파면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이거 완전 파면 대상이에요. 법적으로. 우리 몇 년 전에 국민들 기억하실 텐데 어느 그 고위공무원이 국민들은 개돼지다. 라는 발언, 그것도 술자리에서 그 기자들하고, 근무 시간 이후에 한 거, 그것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이 사람 파면됐거든요. 그때. 즉각.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이 집단 행동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내란 특검법의 명령을 법령 준수 의무도 위반했고,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명령 준수 의무 불복종했고, 이거 뭐 지금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도 위반했고, 그래서 이게 뭐 파면 대상이다 하는 거는 저는 뭐 의문이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언론이나 유튜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게 아쉬운 거는 이거를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 싶은 건 이 사람들의 논리를 초동에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논리가 그냥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원칙 때문에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중수청, 공소처, 중공소청. 그러니까 한 군데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이게 개혁의 명분 아니냐. 그런데 왜 특검은 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는 열심히 하고 돌아갈게. 이거 들어보면 말이 맞잖아요. 일관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정면으로 이게 박살을 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론도 들어보면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말이 안 되느냐. 원칙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앞으로 또 법적인 다 정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상의 이 예외가 왜 특별히 그냥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 이 특별법을 뒀냐. 그걸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전두환 저희 노태우 그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5.18 그리고 1.12 군사 반란을 특별법으로 그때 처단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검찰에서 이거 처벌 못 한다라고 했던 논리는 이제 일반법, 헌법에 소급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논리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5.18 특별법 만들면은 소급 입법 이 헌법 원칙에 반한다. 이제 그랬는데 5.18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소급해서 다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헌법재판소 갔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5.18 1.12를 처단해야 된다는 그 역사적인 공익이 소급 입법 금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특별법이 허용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검사들 논리대로 하면 전두환 노태우도 처벌하지 말자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봐주자는 논리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면 육군, 해군, 공군이 있잖아요. 다 분리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전사는 특수부대, 특전사는 육해 공군 작전을 동시에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전사 요원이 나는 소속이 육군이니까 나 육군 돌아갈래. 그 말이 돼요? 작전하면서?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말이 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어떤 프레임은 검찰 쪽에서 어느 정도 여론의 어떤 반응이 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기자들 다 날리면 수사 못 합니까? 아니,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40명 다, 파면, 날리고, 그러면 일주일간 공고하면 돼요. 이 수사에 참여할 현직 검사든 또는 퇴직한 판사님들도 잘한단 말이에요. 판사님들도. 지금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변호사님들 중에 이 지금 수사팀에 합류하고자 하는 분들 공개 모집한다. 현직 검사.
뭐 판사는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판검사 출신이던 하여간 변호사들 중에 하면 유능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하기야 정신과 의지가 중요하지 뭐 기술이 기술적인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얘들은 우리 없으면 이거 무너질 걸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예. 일주일이면 새로 세팅 다 됩니다. 일주일이면 수백 명이 올 겁니다. 아마 굉장히 에이스들이. 그렇게 해서 그 걸리는 시간만큼 좀 늦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의지를 가진 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건 따라 잡는 거는 시간 문제고 또 뭐 국회에서 좀 더 연장해도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발본색은 해야 돼요. 당장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건희 쪽에서는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대충 뭐 넘어가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한 놈들이 무슨 의지를 갖고 또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다독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죠. 절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뜻이 같아서 좋네요. 직위원이요. 지금 이제 전화기까지 막 이렇게 수상하게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가 지난번에 영장을 청구를 했나 봐요.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 보니까 휴대폰 몰래 막 바꾸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청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 또 나왔으니까 또 다시 청구를 해야 되지 당연히.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다시 청구하겠다라고 예. 이제 발표했고 다시 증거자료 보강해가지고 청구하면 지금 이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죠. 우리 구속영장 이런 거 다 이름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예. 이 판사 이름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들통난 마당에 이제 또 국민들 분노가 진짜 엄청나니까 이제 잘 보강해서 다시 넣으면 압수수색 영장이야. 그 무조건 나와야죠. 뭐 기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사건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의 대상인 법원 이 판사들의 무조건 자기 편 감싸기. 예. 판사들이 과거에도 판사를 수사하는데 비리 수사를 하는데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각 받아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다 기각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그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맞습니다. 받은 예. 다 뇌물죄 이런 다 뭐 저기 했는데 나중에 징역 5년 3년 이렇게 받았는데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는 그래 뭐 문제 없다고 그러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본인 말만 듣고. 그럼 새로 추가 청구하면은 발부될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판사 뭐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름도 공개하고 그러면은 뭐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게 영장, 그러니까 구속 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잖아요. 이 엄청난 지금 휴대폰 교체하고 범죄 정황이 드러났는데 압수수색을 하지만 그거는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 순서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한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가지고 이거 혹시 못 믿을지 모르니까 감사위원회 한다. 감사위원회 우리는 못하겠다. 공수처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공수처 수사 보고하자.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영장 발부 안 해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나 검사나 50보 100보다. 저는 이놈들이 요즘에는 더 나쁜 놈들 같아요. 맞습니다. 판사들이 검사들을 통제를 제대로 했으면 검사들이 저렇게 악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자들은 입만 열면 지금 검사들도 평검사들도 이제 뭐 막 떠들기 시작해요. 뭐 건방지게 뭐 임원정이나 투입하라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내미는 논리는 어쨌든 국민이고 민생이잖아요. 그 잘난 국민 민생 따지고 위하는 자들이 1, 2, 3 비상계엄 내란 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입 하나 뻥끗한 적이 있냐고. 판사든 검사든. 그리고 지난 3년 윤석열 독재 정권 하면서 입 하나 빵긋한 놈이 없어요. 판사 검사 한 놈도. 아무튼 이제 직위원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하면 발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내용은 그 오동훈 공수처장 그분이 어디 뭐 라디오인가 어디 방송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분은 제가 좀 신뢰가 안 가는데 왜냐? 이 공수처법상 이제 판사는
이 수사 대상이 맞잖아요. 예. 판검사 예. 뭐 등등. 그런데 이제 그 죄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또는 뭐 뇌물 범죄 예.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물죄는 공수처법에 있는데 예, 청탁금지법은 없다 이거죠. 청탁금지법은 없다. 예. 그저 좀 근데 걱정이다. 왜냐? 뇌물죄는 입증이 어렵잖아요. 대가성 이런 게 다 증거가 붙어야 뭐 예. 압수수색 영장도 그냥 덜렁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뺐다는 뜻이거든요. 예. 청탁금지법은 쉬워요, 좀 입증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만 하는 거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좀 한심한 게. 아니 지난 내란 그 사건도 그 윤석열이 그걸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검찰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은 있지만 내란죄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해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돈이 오갔다든가 금품이 오가면 센 거는 뇌물죄지만 약한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이거는 그냥 자동이거든요. 그냥 관련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뺐습니다. 이걸 넣었으면 쉽게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둘 다 넣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오동훈 처장이 잘못 본 겁니까? 법이 미비한 겁니까? 아니 법은 뭐 현재 그렇게 돼 있고 뭐 법을 뭐 어쨌든 관련된 인지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법률 취지를 살펴보면 또는 조직의 설치 취지를 살펴보면 그렇죠. 공수처에서 이러이러한 건 수사하고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는 따로 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게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펴보면은 판사, 검사, 국회의원 이런 놈들은 좀 특별히 좀 수사를 해야 된다 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들여다보라는데 이거는 법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게 완전히 법꾸라지 얘기지. 특히나 그 고위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라. 그러면 청탁금지법도 당연히 그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좀 청탁금지법도 넣으면 더 100%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윤석열 임명한 사람 중에서 제일로 한심하게 보는 사람이 오동훈이 옳시다. 맞습니다. 예. 다른 놈들은 잘하면 악랄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아주 어리버리야 아주. 예. 직위원회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네. 조희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희대도 뭐 국회에서만 끝까지 본인이 안 나오고 저렇게 버티면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근데 버틸수록 저쪽 극우 쪽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영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투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당연히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왜냐하면 이 자들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린다 하는 또 측면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리하게 또 공격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럼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 내지는 범죄 행위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대선에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유죄 파기환송.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그때 그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여러 시민단체가 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9일 만에 그 6만 7만 쪽에 달하는 그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검토하고 합의 평의에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절차적으로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에 혐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역시도 공수처가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현재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이런 고위공무원을 잡아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가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셔야죠. 타겟이 딱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 판검사인데. 지금 이제 현장 국감을 해가지고 조희대 출석시켜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은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대법원장이나 그런 쪽에 그런 부정한 면을 폭로한다는 그 정치적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뭐 1차적인 그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다. 그거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오겠죠. 국감 때는 다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다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이렇게 좀 들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면은
뭐 엊그저께 청문회에도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법원 가서 한다고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법관들도 그 2명의 진보 대법관들도 특히 오경미 진보 대법관은 자필로 써가지고 예. 국회에다가 나 출석 안 한다는 사유서가 아니고 의견서를 냈잖아요. 이 사유서 의견서 이게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사유서 법에는 불출석 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내가 출석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 중이니 이러한 사유를 제출합니다. 이게 사유서인데 의견서는 나는 헌법상 그 갈 의무가 없고 당신들이 지금 대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야. 이러한 나의 수준 높은 의견을 지금 의견서로 보내니까 국회의원 니네들이 공부 좀 해. 이런 뜻이에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경제 문제도 여쭤보고 있는데요. 일단 권성동 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이 됐어요. 네. 예상대로. 근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했던 것이 한학자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한 것 해명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나는 미국 영주권자라서 했다. 그리고 뭐 휴식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한학자 주변에 지난번에 뭐 오광수나 또 검찰총장 했던 자 누구야? 김호수 이런 자들이 떨어져 나가기는 했어도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태평양하고 뭐 엄청난데. 그러면은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어차피 외국에서 도박한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 그 이유가 뭘까? 변호사가 그렇게 붙었을 텐데도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이제 그 과거의 경험상 일단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한학자 총재도 83인가 네. 뭐 그렇죠? 연세가 좀 많고 또 약간 좀 이렇게 뭐 지병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큰 기업을 일군 회장이라든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변호사가 아무리 쉽게 요렇게 꼭 간단하게 요렇게 답변하십시오 해도 말 안 들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더군다나 이게 교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보니까 뭐 조금 전에 내가 평화의 어머니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평생 몸 바쳤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를 이따위로 취급하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참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근데 교주쯤 되면 점쟁이 중에 제일로 상 점쟁이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런 점쟁이가 도박하고 뭐 그런 거 뭐 그거 이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다음에 뭐 패가 무슨 패가 뜨는지 위에서 다 쳐다봐야 그게 저는 그 한학자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해가지고 잃었다는 것 자체로도 그 종교는 믿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것도 본인의 다 뜻이. 내려다 봐야지. 그것도 본인의 뜻이라고 하겠죠. 적선했다고. 아이고 참 코미디가 많아요. 참 윤석열이 그 구치소 생활을 또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나 살다 구치소에 김이상궁 드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아 진짜. 그거는 뭐예요? 김현우도 뭔가 좀 잡힌 게 있을까요? 글쎄요, 김현우가 저는 잘은 모르는데 뭐 윤석열 때 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또 입은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군요. 아니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 김현우 인사 발령 난 게 윤석열 내란 일으킨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행 할 때니까 윤석열이 잘 모실 놈을 갖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7명 전담으로 붙여가지고 모시고 방 터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24시간 변호인 접견하게 해주고 술은 안 줬겠어요? 아이 당연히 뭐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냥 풀 접견도 해줬다. 그럼 당연히 삼겹살 들어오고 뭐 술 들어왔겠죠. 휴대폰 반입이 불가능한데 휴대폰도 그냥 해서 그거 반려견 보고
예, 뭐 근데 이런 자를 징계하고 목을 쳐야지 왜 그냥 탄력만 내고 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자는 바로 파면시키고 바로 그 구속시켜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김현우 씨 저도 고발해가지고 고발인 조사도 벌써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의왕경찰서에서 이제 관할이라서 그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그 다른 시민단체도 또 고발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수사 중이다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아마 뭐 잘 모르시는 건데 이 구치소장이 범죄가 많습니다. 예. 그 이제 범털들 거물급들 재계의 거물급도 또는 정치계를 하면 그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대표적인 경로가 법무부 쪽이에요. 법무부가 상급기관이니까. 그게 다 검사 라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고위직 검증사 출신 변호사들. 이 전관이랍시고 또 해가지고 해먹는 게 이 구치소의 특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다 엮여 있는 거죠. 김현우도. 하여튼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은 안 되죠. 놔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님 자꾸 비판해서 죄송한데 아니 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는지 저는 참 답답해요. 신중한 거죠. 신중한 건데 아무튼 국민들 눈높이에는 조금 양이 안 차지요. 이거는 이 신중할 문제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가장 강조하셨던 게 추석이었어요. 맞습니다. 뭐냐? 추석 전에 개혁이고 경제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쭉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청 해체를 9월 26일 날 하겠다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잘하셨어요. 예, 그건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일단 주가는 지금 좋아요. 오늘 지금 3,500 돌파했거든요. 주가도 일단은 좋아요. 근데 일단 미국하고 협상이 꼬이면서 환율은 안 좋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맞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석 연휴를 맞게 되는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변호사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해주시고 싶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치개혁은 검찰의 불가역적인 완전 폐지를 확정시켜야 된다. 그거는 이제 잘했죠. 이제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그때는 트럼프발 이 폭탄이 현실화되기 전이었는데 6월 3일 4일 그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우선 민생 경제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경이라든가 추가 경정 예산, 쿠폰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쿠폰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주가, 환율 이게 서민들한테 별 뭐 느낌이 안 오거든요. 이거 아주 좀 이렇게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돼야 뭔가 자산 투자를 한다든가 이게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서민 경제를 보면 사실은 정부 출범 이전보다도 더 악화됐어요. 체감 경기가. 예. 진짜로 걸린 상가에 뭐 호프집이나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면 손님이 더 없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트럼프발 3,500억 불 선불 내나 하면서 환율이 막 치솟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97년 IMF 위기를 다시 떠올리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시 조금 이제 가라앉긴 했죠. 물론 그는 단기적인 오버슈팅에 불과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솟는 거 오버슈팅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도 또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제 또 가라앉죠. 그러나 너무 큰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도 지금 물가도 제가 그때 빨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담합에 의심이 있는 거는 빨리빨리 공정위가 나서서 담합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빨리 안정이 될 것이다. 뭐 달걀이라든가 등등등등.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 경제당국이 똑같은 소리 또 해요. 뭐 담합에 의심이 있는 거를 조사를 하겠다. 그걸 지금 하면 안 되지. 저는 경제부처 경제팀의 지난 4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비판적입니다. 학점을 주면 거의 CD 학점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개혁은 조금 후하게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A 학점이죠. A 학점. 그 정도 이끌어낸 거면 대단한 거죠. 네.
사실 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뭐 100일 좀 넘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경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검찰청의 폐지, 중수청, 공소청의 설립 이것을 이제 확정시켰다. 근데 그 이에 디테일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 미국이 지금 이제 사실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미국하고 협상이 잘 안 됐다. 막 저렇게 뭐 현금 선불로 3,550억 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환율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릴까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건 다 예고한 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대통령 선거 훨씬 전부터 트럼프는 앞으로 현찰을 요구할 거다. 그 목표는 이렇다 하는 거는 그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참모인 마이런이라는 사람의 마이런 보고서에 그 지금 밑그림이 다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공개가 됐고 이제 미국 언론에는 공개가 됐고 뭐 한국 언론은 별로 안 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현찰을 요구할 텐데 우리는 외환위기가 바로 오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불가피한 거예요. 한미 통화 수합도 사실 이병철 변호사님 몇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무제한으로 해줘야 된다. 일본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안 해준다. 그거는 무제한 통화 수합은 미군을 보내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안 해줄 거다. 그러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베센트나 이런 장관들, 경제장관들이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아주 예리한 카드를 던져야 된다. 예. 그게 뭐냐? 무제한으로 통화 수합해달라는 거는 뭐 비유를 하자면 트럼프한테 깡소주 완샷으로 마셔라. 못 먹겠어. 그럼 먹을만 하도록 부드럽게 해줘서 맥주하고 타가지고 소맥으로 드세요. 하면 먹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좀 완화된 그 통화 수합이 뭐냐? 그게 이제 그냥 통화 수합은 우리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원화는 미국한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미국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 한 4,100억 불 중에 미 재무성 발행 국채가 뭐 2,000억 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미 재무성 국채를 예컨대 1,000억 불 어치를 우리가 담보로 줄 테니까 그게 달러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줄 테니까 그 한도 내에서 달러를 공급해 달라는 수합이 있어요. 예. 그 영어로 하면 이제 피마레포인데 이제 그게 국제금융에서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를 던지고 우리는 3,500억 불은 불가능한 거죠. 1,000억 불 정도가 저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근데 1,000억 불은 그래 투자로 쏘겠다. 끊어가지고 그런데 1,000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피마레포 1,000억 불 어치의 또 미재무성 국채를 담보로 제시할 테니까 그 한도 내에서 유사시에 달러를 쏴달라 하는 그 약정을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지금 그런 또 뭐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추석을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 맞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점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경제를 제가 뭐 C학점 이렇게 했지만 그 핵심은 외생적 변수 때문에 발생한 거죠. 사실은 이 트럼프 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이병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추석 특집 때 또 뵈야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연가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